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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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아티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찬 아티입니다. 제가 드디어 칼퇴를 했습니다. 진짜 쉽지 않네요. 요즘이 너무 바쁜 시기여가지고 요즘 야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냐면 8시 반까지 회사를 가요. 그러려면 아침에 6시부터 알람을 들어요. 알람을 듣고 밤 10시까지 딱 일을 해요. 사람이 참 적응의 동물이라는 게 확 와닿았어요. 뭘 보고 느꼈냐면 처음에는 야근을 하면 와 진짜 어떻게 10시까지 야근을 하냐 막 이랬는데 야근도 10시에 칼퇴근을 하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또 규칙적으로 적응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지하철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이미 한 권 다 읽었어요. 뭐였냐면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진짜 셀프 인테리어. 어쨌든 좀 블로그 글 읽는 것 마냥 좀 마음 편하게 읽기 좋았어요. 그래서 읽었고, 자, 오늘 이제 하게 될 이야기겠죠. 앞으로 제가 진행하게 될 컨텐츠의 첫 시작이자, 앞으로의 할 얘기들의 뼈대가 되고, 앞으로 살이 될,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뼈대가 될 내용이에요. 이 책은 저번에 한번 샀다고 자랑했던 것 같은데, 주거가 아니라, 주거 인테리어 해부도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테리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엌, 거실, 욕실, 수납, 가구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거장 11인의 지혜를 빌린다. 반 정도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 사실 공감이 되는 내용도 있고 배울 만한 내용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조금은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도 솔직히 있었어요. 왜냐면 이 배경이 유럽이고 미국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살고 있는 그 배경과 환경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집들의 인테리어 구조들이 사실은 근데 모더니즘부터 나오게 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토대로 발전하면서 정착해 나간 거니까 이걸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가볍게 아주 시작하기 좋은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엌에 관한 내용을 먼저 가지고 왔어요. 부엌을 1부, 2부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도입부이자 1부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엌의 종류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처럼 모형을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세 종류의 그 부엌 공간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세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줘도 되지만 뭐 저작권도 있을 것이고 또 저도 제가 좀 이해를 하려면 제가 직접 만들어 보면서 스케일감도 좀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형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부엌은 크게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실제로 요리사이시고 주부이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한테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엌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지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인터뷰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설명 들어가 볼까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부엌 분류인데요. 지금 이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뭐 삐뚤어진 경향도 있는데 좀 무시하시고 대충 빨리 만들다 보니까 그랬어요. 이해해주세요. 이거는 첫 번째 부엌입니다. 폐쇄형 부엌인데 일명 분리형 부엌이라고도 해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부엌이 다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 다이닝 룸이라 하죠. 이 공간하고 요리를 하는 부엌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공간을 분리형 부엌이라고 했어요. 뭐 장점은 있었겠죠. 보기 싫은 것들을 완전히 가려줄 수 있고 그리고 냄새나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차단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그치만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가족들과 철저히 단절이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과 거리감이 생긴다라는 큰 단점을 보여준 부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부엌은 바로 이런 부엌이에요. 이거는 어떤 부엌이냐면 대면형 부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요리를 하는 부엌 위치에서 식사를 하는 다이닝 룸에 있는 가족들과 바로바로 대면해서 식사도 하고 요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게 그렇지만 완전히 합쳐진 건 아니에요. 또 어느 정도 영역이 분리가 돼 있죠. 우리나라 집들도 아파트도 좀 예전 아파트를 보시면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우리가 쉽게 요즘에 말하는 아일랜드형 조리대를 이렇게 놓지 않고 기역자로 이렇게 싱크대가 있는 집이 많았어요. 아니면 이렇게 일자 하나만 있던가. 세 번째 부엌은 요즘 제일 유행하는 형식의 부엌이겠죠. 아일랜드형 부엌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면형 부엌과 사실 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좀 다른 것은 거실과 다이닝룸과 부엌이 합쳐져 있는 구조를 말해요. 그런 부엌을 아일랜드형 부엌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차이는 바로 개수대와 그 가열대가 아일랜드형 주방에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실제로 넓어요. 제가 치수를 다 맞춰서 만든 거거든요. 30분의 1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일랜드형에 있는 조리대하고 대면형 주방에 있는 조리대하고 너비가 달라요. 아일랜드형 식탁은 당연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좀 되어 있죠. 그냥 단순한 조리대 느낌보다는 이쪽에선 가족들이 의자를 놓고 앉으면서 이쪽에서는 개수대로 막 과일 설거지도 하고 과일도 씻고 여기서 조리대도. 그래서 이런 집에는 후드가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기도 하죠. 그래서 연기를 여기서 빨아들이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여기 진열장은 굉장히 심플해요. 얇고 그릇이 들어갈 수 있는 30cm에서 40cm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가 정말 컴팩트하게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요. 한 사람이 여기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750mm 정도 사이 간격만 되면은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대요. 그치만 여기를 두 사람이서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900mm 정도, 0.9m 정도는 돼야지 사용하기 쉽다고 해요. 엄마는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여? 두 번째. 두 번째? 응. 대면형? 어. 왜?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 아, 이렇게? 그냥? 이거랑은 근데 무슨 차이일까 그러면? 얘도 마주 볼 수 있긴 하잖아.
근데 좀- 저거는 좀 독립적으로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있고, 근데 여기는 또 좀 부담스럽나? 요리하면서 너무 바로 앞에 있으면 근데 오히려 친근감은 이게 더 이게 더 친근감이 있어.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은 있어 확실히. 아빠는 나도 2번. 2번? 아빠는 어떤 이유에서? 공간, 주방하고 응, 식탁 공간이 응, 물론 한 공간에 있지만은 응, 분리는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응, 음식 만들고 응, 먹는 공간에서 응. 좀 부자연스럽고 보이지 않을 것도 봐야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 아, 이 안에서. 근데 이거의 장점은 그런 보이지 않는 것과 그 냄새 나는 이런 것들 완전히 분리시켜 주니까 깔끔해 장단점은- 보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만의 공간처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 정리하기로는 이게 발달은 이렇게 해왔지만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대. 근데 성격에 따라서 이게 어, 정하면 될 것 같아. 응, 근데 저것도 식탁 있는 대로 문을 만약에 응. 서빙을 할 수 식탁으로 바로 연결. 여기에, 그러면은 그런 게 또 오히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이렇게. 그냥 문으로 굳이 막 안 나와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음. 식탁으로 아니 공간 구분을 유리로 해놨을 수도 있어요. 불편함은 사라지고 이렇게 또 독립돼서 냄새나 뭐 이런 거 또 성격적으로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 보이는 거. 아, 약간 조금 보완점을. 보완점만 갖추면 오히려 음. 이런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은 생각. 근데 저런 건 좀 집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자,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 쉽게 접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치만 이제 2부 때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책에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거장들의 부엌들 중에서 한 부엌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델로 만들어 봐서 치수라든가 이런 공간이 어떤 점에서 이 당시에 획기적이었고 유용했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귀감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부엌을 이용하게 될 때, 그리고 또 인테리어를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될 때 어떤 것을 참고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제가 시간이 좀 여유롭다면 한 영상으로 아주 알차게 구성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유튜브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네요. 그치만 우리 함께 공부해 나가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영상이 올라왔구나 그러면 한번 봐볼까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